안녕하세요 여러분, 첫째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들어갑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 자, 이 특이적 방어작용은 뭐라고도 한다? 2차 방어작용, 그리고 후천성 면역,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이 특이적 방어작용에서 중요한 것은 특이적 방어작용은 누가 하냐? 림프구라고 하는 얘들도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이 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구들이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항체라고 하는 물질이 이 특이적 방어작용에 작용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은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세포성 면역, 또 하나는 체액성 면역, 이렇게 둘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은 연결되어 있어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식세포작용을 열심히 하잖아. 그거는 세균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세포작용의 마지막 단계가 그러니까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마지막 단계가 특이적 방어작용의 시작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림프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백혈구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골수다, 골수. 골수는 뭐냐? 골수는 이 골자가 뼈 골자잖아요. 뼈 골이고, 수는 속 숫자야. 그래서 말 그대로 뼈 속입니다. 이 뼈 속에는 부드러운 조직이 들어있는데, 그 부드러운 조직을 우리가 골수라고 얘기하고, 이 골수 속에는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조혈 모세포들이 평생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 세포 수를 늘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혈 모세포들이 평생 세포 분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혈군이, 백혈군이, 혈소판이 하는 이런 혈구 성분 있죠. 혈구 성분으로 분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혈액의 혈구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골수고, 그다음에 그 혈액의 그 혈구 성분들의 기원이 되는 세포들, 그 세포들을 우리가 조혈모세포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혈모세포는 끊임없이 분화합니다. 끊임없이 세포 분해를 막 하면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중에 일부는 혈구가 돼. 혈구로 분화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뼈 밖으로 나가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적혈구, 백혈구는 수명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고 죽어가는 적혈구 세포들과 그 다음에 백혈구 세포들을 끊임없이 뭐 해야 돼? 보충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혈모세 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수를 늘린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계속 적혈구, 백혈구로 변해서 그래서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세포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줄기세포라고 부르거든. 그렇죠? 줄기세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성체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애들 성체 속에 있는 원래 발생이 딱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세포들이 분화 능력을 잃어요. 그래서
한참 발생 과정에 있던 줄기세포들은 다 자기 운명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세포로 이제 분화를 마치고 자기 운명을, 자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부분, 그렇죠. 우리 몸속의 일부분에는 평생 동안 줄기세포로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지. 이런 애들은 성체가 되어도 계속 줄기세포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체 줄기세포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적혈구뿐만이 아니라 이 백혈구가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요 백혈구 중에서 요 림프구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애야. 그치? 그래서 얘는 미성숙 림프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미성숙 림프구들이 일부는 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혈관을 타고 가슴샘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가슴샘에서 무슨 과정을 거쳐?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가슴샘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 위치로 가게 되는데, 성숙한 후에 그런 아이들을 우리 뭐라 한다? T 림프구 이렇게 부릅니다. 이 T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슴샘은 영어로 thymus gland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가 가슴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림프구, T 림프구 되겠고, 그 다음에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한 애들이 있어. 역시 골수에서 성숙을 마치면 뼈에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림프절이나 아니면 혈관 속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비림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림프구의 비자는 뭐가 된다? 골수를 의미하는 본메로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됐죠? 자, 여기 설명, 그림 설명 말고 문장으로 설명된 거 볼게요. 골수에서 생성된 미성숙 림프구 일부는 가슴샘으로 이동하여 T 림프구로 분화. 분화는 세포가 기능과 모양이 변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분화라고 해. 나머지는 골수에 남아서 계속 성숙하여 비림프구로 분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림프구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원과 항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 중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물질이나 병원체, 이걸 우리가 항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원은 주로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 근데 이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 아닌 외부로부터 들어온 단백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없는 거니까 이 단백질들을 특이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방어작용을 하게 된다고. 이때 만들어지는 이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해서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항체라고 부른다는 거지. 항원은 뭐야?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 그렇지? 주로 단백질. 항체는 뭐야? 이 이물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이렇게 되고요. 되고, 그다음에 이 항체는 요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항원이 있으면 항체가 항원하고 결합해가지고 이 항원들을 무력화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항원에 항체가 달라붙는 거 있잖아. 그치? 이거를 항원 항체 반응 이렇게 부르고, 이 항원 항체 반응은 어떻게 이루어져? 항원이 들어오면 그 항원에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특별히 특정 항체, 다시 해서 이 항원에 대응하여서 만들어진 항체는 이 항원하고만 결합하지 다른 항원하고는 결합 못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특정 항체는 자신을 만들게 한, 자신이 생겨나게 한 특정 항원하고만 반응하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특이적 면역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첫 번째, 림프구가 뭐냐? 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항원은 뭐고, 항체는 뭐냐? 두 가지에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럼 특이적 방어작용을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항원이 침입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항원 제시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우리가 대식세포 이렇게도 가르쳤었어. 왜냐면 대식세포 백혈구죠. 얘가 항원을 제시하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대식세포 이외에도 항원 제시하는 세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항원 제시세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항원이 들어오죠. 요거는 얘가 병원체라고 한다면 요 병원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이 빨간색 세모로 되어 있는 이 단백질이야. 요게 항원인 거야. 요게. 그렇죠? 항원입니다. 들어왔어? 얘가 식세포작용으로 잡아먹죠. 그렇지. 요 과정은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요 병원체를 막 조각조각 내서 막 분해한단 말이야. 분해한 것들 중에서 이 항원 조각들, 요런 것들을 이 항원 제시세포가 요렇게 자기 세포 표면에 제시합니다. 일종의 전시라고 보면 돼. 저기 이렇게 생겼다라고 전시하는 거야. 그러면 T림프구들이 다가와서 T림프가 종류가 많은데 이 T림프구들이 들 중에서 T림프구들은 각각의 T림프구들은 한 가지 종류의 항원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림프구들이 와가지고 이 항원 조각들을 막 만져보겠지. 그렇죠? 그 중에서 이 항원 조각하고 딱 맞는 수용체를 갖고 있는 T림프구. 그렇죠? 그 T림프구가 이 제시된 항원하고 만나면 이 T림프구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활성화된 T림프구는 다른 T림프구들은 쓸모가 없잖아. 그렇지? 항원을 인식한 T림프구만 쓸모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항원을 인식한 T림프구의 수가 막 불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막 합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 증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T림프구들 중에 일부는 뭐가 되고, 그렇죠? 보조 T림프구라는 것으로 분화하고, 일부는 세포 독성 T림프구라는 것으로 분화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이때 이 보조 T림프구가 세포 독성 T림프구를 또 활성화해줘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더블 체크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면 이 세포 독성 T림프구들은 뭘 찾아간다? 감염된 세포를 찾아가. 이 감염된 세포가 감염됐다는 표시를 이렇게 세포 표면에 드러내 놓거든요. 이 세포 독성 T림프가 가지고 딱 결합한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신호 물질들을 막 분비하게 돼. 그러면 이 감염된 세포들은 이거 일종의 자살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막 터뜨려 가지고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포 독성 T림프구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니? 감염된 세포를 공격해. 그럼 세포 독성 T림프구도 뭐야? 세포고. 공격받는 건 누구야? 역시 세포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 면역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간단하지? 세포 독성 T림프가 감염된 세포를 뭐한다? 공격한다. 그래서 제거한다. 이거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왼쪽을 볼게요. 아까 일부 T림프구는 보조 T림프구로 분화한다 그랬죠. 그렇지. 이 보조 T림프구로 분화한
녀석들은 이제 B림프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B림프구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항원을 인식한 B림프구예요. 요 위에 문장에 보면 어디 있더라? 여기 항원과 결합한 B림프구와 결합. 뭐가?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항원과 결합한 B림프구와 결합. 이렇게 써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 B림프구는 항원과 결합한 B림프구야. 요거하고 보조 T림프구가 이렇게 결합합니다. 결합하면 이 B림프구가 어떻게 된다?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막 많아져요. 막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래서 이 많은 세포들 중에 일부는 형제세포라는 것으로 변해. 이 형제세포라는 것은 B림프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세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죠. 여기 뭐냐면 소포체란 말이야. 이 소포체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항체를 생산하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세포지. 그렇기 때문에 형제세포에서는 소포체가 막 발달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형제세포들이 이게 한 마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새 형제세포가 항체들을 막 분비하게 됩니다. 뭐 1초에 2,000개씩 항체를 세포에서 분비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이 항체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겠죠. 누구를 만난다? 그렇죠. 항원을 만난다고. 그래서 항원과 결합해.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그랬어?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서 병원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일부는 기억세포라는 것으로 분화해요. 그래서 이 형제세포는 있잖아. 빠른 속도로 항체를 막 분비하는데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인해서 병원체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이 형제세포들도 사라지고, 형제세포 사라지면 항체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항체도 점점 농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지. 하지만 뭐가? 기억세포는 굉장히 오래 살아남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서 우리 몸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기억세포가 있다가 지난번에 침입해왔던 요 항원이 어떻게? 재침입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 T림프구가 이 항원을 인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 T림프구가 굉장히 많지만 이 굉장히 많은 T림프구들 중에서 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용체를 갖고 있는 T림프구는 많지 않거든. 왜냐하면 항원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T림프구들을 만들어둬야 된단 말이야. 그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감염에서 어디까지? 항체가 생성될 때까지 한 일주일,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몸은 질병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한번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고 나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항원을 한번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침입했을 때는 이 기억세포가 즉시, 그렇죠. 기억세포가 즉시 더 많은 형제세포 수가 더 많잖아. 그렇지? 더 많은 수의 형제세포와 더 많은 양의 항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다량의 항체를 생산하게 돼. 그래서 들어온 항원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릴 새가 없죠. 이 때문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병을 앓고 나면 같은 병에 또다시 걸리지는 않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은 항원에 의한 질병에 우리는 두 번 다시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우리는 뭘 획득했다? 면역을 획득했다. 그래서 이런 면역을 우리가 획득 면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기억세포도 어떻게 돼? 더 많아져요. 오케이. 그래서 항원이 1차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이 면역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복잡 어렵네. 아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항원이 2차 침입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그렇지. 2차 면역 반응,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헷갈려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1차 방어작용을 배웠어. 2차 방어작용을 배웠단 말이야. 2차 방어작용을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2차 방어작용에 다시 뭐가 있는 거야?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이 있는 거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말고 알아두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서 살짝 또 정리를 해볼게요. 본문을 보면서, 자, 먼저 세포성 면역, 세포독성 T림프구,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세포, 다음에 암세포 직접 공격, 요거 알고, 그 다음 체액성 면역, 그 뭐야? B림프구가 항체를 생성이죠. 이때 누가?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와 결합, 그러면 B림프구가 활발히 증식하면서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 형제세포는 항체 생성, 기억세포는 항원의 특성을 기억.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1차 면역 반응. 혈액 내 항체 농도가 높을 때까지 거의 5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같은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그때를 뭐라고 불러? 2차 면역 반응. 그렇죠. 이때는 기억세포가 바로 증식, 더 많은 형제세포. 그렇죠. 그랬더니 항체 생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항체 양도 훨씬 많고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보면, 자, 여기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며칠. 세로축은 항체 농도 상대값입니다. 그래서 0일에 항원 A를 주사했어. 하지만 항체는 언제 나와? 7일쯤부터 항체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요거는 항체 A가 생성되는 1차 면역 반응이겠지. 그렇죠? 1차 면역 반응. 일주일 정도 걸린다. 항체가 쭉 생성됐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항체 농도가 다시 낮아집니다. 28일경에 항원 A와 항원 B를 동시에 주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이번에는 항체의 농도가 바로 치솟기 시작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항체 농도가 치솟는 요 반응은 뭐가 돼? 2차 면역 반응이 되는 거지. 뭐에 대한? 항원 A에 대한 1차 면역 반응, 항원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항원 B는 처음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또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항체 B가 생성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돼? 항체 B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로축을 한번 보면, 이 세로축이 항체 A 농도는 10의 1승 정도 이렇게 되는데, 2차 면역 반응 때는 항체 A의 농도가 10의 4승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지. 이 세로축은 로그 스케일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때 두 번째 2차 면역 반응 때 생기는 항체 농도가 언뜻 눈으로 봐서는 한 3배 정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한 1000배 정도의 농도 차이로 많은 수의 항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이적 면역 반응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 면역 반응이, 특이적 면역 반응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 가서 이거 배울 때도 거의 사람을 막 괴롭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고 해서 매우 단순화시켜서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 이 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자세히 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세포성 면역은 뭐고, 그렇지? 세포독성 T, 그다음에 보조 T림프가 활성화해줘야 된다. 이 정도. 그다음에 체액성 면역은 뭐? 그다음에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의 차이는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그다음에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화되어서 나오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이 항원 제시세포로부터 활성화되는 게 T림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어떤 문제집에 보면은 얘가 또 보조 T림프구라고 나오고 세포독성 T림프는 갑자기 튀어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지? 사실 그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자세한 내용을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약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좀 굵은 내용들을 개념을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친 김에 백신까지 좀 해볼게요. 백신은 뭐냐면 이거야. 1차 면역 반응 때 우리는 질병에 걸려요. 걸릴 경우가 많아. 그렇지? 물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2차 면역 반응 때는 질병에 안 걸린단 말이야. 걸릴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이유가 뭐냐? 얘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이 기억세포가 언제 생겨? 1차 면역 반응 때 기억세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 거죠. 뭐? 아프지 않고 기억세포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건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럼 병원체 때문에 일어나. 하지만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 또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병원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 병원체가 갖고 있는 단백질 조각인 항체 때문에, 항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병원체를 죽여버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분해해가지고 그 조각들을 우리 몸에 넣어주면, 그럼 병원체는 죽었으니까 질병은 안 일어나겠죠. 그 대신에 항원 조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으니까 뭐는 일어날 거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억세포는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기억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바로 뭘 할 수 있게 된다?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병원체를 뭐 하거나, 자 여기 보면 병원체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죽여. 그렇죠? 그래갖고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 병원체를 막 분해해가지고 이 병원체의 뭐를 일부분, 뭐가 될 수 있는 부분, 항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화하거나 죽인 병원체, 병원체 일부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백신이라고 부르고, 이 백신을 맞으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 백신을 맞는 행위를 뭘 맞는다? 백신을 접종한다. 뭐 맞는다? 예방주사 맞는다. 이렇게 예방주사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백신을 투여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백신에 들어있는 뭘 공격하게 돼? 항원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항원의 특성을 기억하는 뭘 만들어내? 기억세포를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걸리지 않고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병원체에 감염되면, 그러면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확 분화해가지고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많은 질병들을 정복해왔어요. 옛날에 천연두 같은 거 엄청 무서운 질병이었지. 그렇죠? 그다음에 결핵, 간염, 소아마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걸리는 아이나 어른들이 없습니다. 왜? 어렸을 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맞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 또는 이 질병의 이 바이러스들이 질병을 일으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특이적 면역 반응하고 백신의 원리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혈액형에 관련된 얘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하면 방어작용이 마무리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